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9월 8일 수요일 오늘 주식 시황이 마감이 됐는데요. 시장에 대해서 특이한 종목 그리고 여러분이 내일 매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은 운영자의 주관적 분석이니 매매에 참고하시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회원님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추천 종목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지수가 24포인트 정도 하락이 됐는데요. 어제부터 제가 시황의 중요한 포인트들이 좀 감지가 돼서 어제는 좀 여러분들한테 일찍 알려드리고 싶어 가지고 장중에 한번 시황을 해서 전달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어, 예, 제 느낌에 그 장중에 이렇게 빨리 전달을 하면 많이들 보실 것 같아도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어제 했던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 지수를 이렇게 돌리거나 그러지를 못하고 또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들을 개인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받아 넘기는 그런 상황이 돼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어제도 물론 이제 이전에도 그런 게 감지가 됐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하더라도 개인들이 그 기관과 외국인의 종목 위에 다른 개별 종목에서 지금 놀기 시작하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지금 대선 관련주가 어차피 지금 전 세계 증시는 지수도 최고치에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의치가 않지 않습니까? 지수도 지금 잘 오르지 못하고 그랬다고 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이 키를 쥐고 있는데 조금만 매물을 내놔도 그 매수 공백 때문에 지수가 크게 밀리는 그런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우리 한국 시장에서 대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 개별 종목의 개인들이 지금 정신이 팔려 있거든요. 그래서 한가하다는 그런 표현이 어쩔진 몰라도 개인들이 훨씬 더 기관이나 외국인들보다도 수익률 게임에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것 때문에 개인들도 이렇게 매수로 가담을 하지만 지수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종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수하고 관련 없는 개별 중소형주 쪽에 철저하게 개인들이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선 관련주에 대한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오늘 또 그런 맥락에서 시간 외에서 특히 오늘 대선주에 상당히 변화가 많이 감지되는 그런 모습인데 내일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될지 그 점에 대해서도 오늘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선 오늘 장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고 그러면 정부가 그동안 그 핀테크 기업 우리 국내적으로 지금 대기업 그룹 집단으로 되면서 이렇게 규제 수단이 특별히 없었던 네이버와 카카오 요거에 대해서 어, 지금 정부가 크게 규제의 칼날을 들이내지를 못했었는데 이번에 핀테크 금융 쪽에 대해서 네이버하고 카카오 또 토스뱅크 등 핀테크 대형 금융 플랫폼 우리가 그 금융기관이라고 하지만은 카카오 같은 경우 금융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도 최근에 카카오뱅크가 상장이 돼서 시가총액 35조 원에 육박을 하고 국내 최고의 1위 금융기관인 KB금융을 초월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 핀테크 기업들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펀드라든가 연금 이런 쪽에 그 앞으로 그 판매가 제한이 될 것이다. 이런 그 규제 조치로 인해서 오늘 그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도 온라인 그 쇼핑몰,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에 알리바바도 그 마윈이 경영권에서 물러나고 또 장퉁닷컴이라고 그 알리바바를 2위에 달리는 그런데도 경영권에서 오너들이 물러나고 하는 그런 규제 조치가 시행됐는데 하여튼 우리는 일단 금융에 대해서 그 판매라든가 이런 쪽에 규제 그런 칼날을 들이대면서 주가가 오늘 카카오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네이버도 지금 7% 넘는 그런 하락을 보였거든요. 차트로 볼 때 지금까지 이례적인 이런 현상이죠. 당일 일봉 차트에서 이렇게 긴 음봉이 출현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 점, 특히 카카오가 지난번 액분을 이후에 주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었는데 이 추세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장대 음봉의 출현이 향후 우리 온라인 그 선두 기업에 대해서 주가가 다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그 매매 비중을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특히 외국인이 300만 주 정도, 기관이 130만 주를 매도를 했는데 개인들이 물론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면 이런 종목에 그 매수 기회다 해서 개인들이 한 400만 주 정도 매수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증시 격언에 정부의 규제에 맞서지 말라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어느 정도 이 후에 물론 오늘 단기 낙폭 과대 때문에 어, 다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은 보일지는 몰라도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생각. 구체적으로 지금까지의 진행돼 왔던 업무 환경이 지금 바뀌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소 보수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대선 관련주에 대한 말씀인데 요거는 좀 설명해야 될 게 좀 많으니까요. 우선 그 수소차 협의회, 요거 이제 현대차 그룹이 포스코, 롯데 등 우리 국내 대기업 그룹들과 같이 수소 협의체 기구를 구성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리고서 현대차 그룹이 2045년까지 탄소 중립 구상, 2040년부터는 국내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그런 그 계획을 발표를 하고 앞으로 승용 수소차에 대한 비중도 확대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걸로 인해서 오늘 관련주들이 일부는 강세를 또 보였고 우리가 눈에 띄는 종목이 코롱 인더스트리의 그 주가 움직임이 지금은 신고가로 오늘 마감이 됐는데요. 주가 자체도 상당히 기존의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죠. 대표적으로 지금 코롱 인더스트리 하면 수소차에 있어서 연료전지 소재의 핵심 소재인 엠블레인이라고 하는 거, 일종의 필터 같은 그런 개념인데요. 이거의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향후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 해갖고 오늘 코롱 인더의 주가 상승세가 돋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죠. 신고가 부근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코롱 인더 오늘 뭐 신고가 장중에 4% 넘는 상승에서 종가 무렵 조금 약하긴 했는데요. 앞으로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아주 높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수소 관련해 가지고는 제일 중요한 게 수소 탱크 아닙니까? 보관과 또 공급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려면 그 탱크를 만드는 재질 탄소 섬유, 탄소 섬유를 만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것이 어, 효성 첨단 소재죠. 효성 첨단 소재도 오늘 8% 넘는 그러니까 핵심주 쪽으로 매수세들이 집중됐다 이런 이야기죠. 지난번에 그 효성 첨단 소재가 만드는 탄소 섬유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또 그
산소 탱크를 만드는 기업 일진 하이솔루스요. 우리가 그 세계적인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최근에 상장하고 고점 98,000원에서 연속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핵심주 쪽으로 수소 쪽에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알루미늄 값이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기니에서 쿠데타의 영향으로 지금 알루미늄의 그 국제 원자재 값이 아주 급등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기니 하면 알루미늄 원광인 보크사이트의 최대 산지로 오늘 신문 보도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알루미늄의 그 궤를 담당을 하는 그 조일 알루미늄이 오늘 또 주가가 강한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조일 알루미늄이 이제 최근에 그 알루미늄이 양극박의 그 좋은 2차 전지의 양극박의 좋은 재료로 쓰인다 해가지고 지금 롯데 알루미늄에 조일 알루미늄이 MOU를 체결하면서 대량으로 공급하는 그런 협업을 맺질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가도 최근에 강했는데도 지금 국제 알루미늄 값이 올라가고 하니까 최근에 1억 주가 넘는 이런 거래량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지금 단기 이격이 좀 높게 벌어지고 하지만은 국제적인 업황이 이 알루미늄 쪽에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그리고 원자재 값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시고 조정할 때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장중에 주가가 급락을 해서 특히 이스타코 같은 경우요, 주가가 강하게 가는 중에 장중에 마이너스 10%가 넘는 그런 하락들이 보였었죠. 이스타코라는 오늘 공시를 통해서 당시에 매도 세력이 그 대주주였다고 하는 것이 오늘 공시로 나왔죠. 제가 또 시황을 하면서 그 매도를 내는 그런 방법, 지난주 금요일이었거든요. 9월 3일 마이너스 11%로 마감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대주주가 보니까 지금 대주주가 오늘 공시한 내용으로 보면 한 90만 주 정도 김승재 회장이 또 매도한 걸로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의아한 게 시장에서 이렇게 며칠을 두고 아니면은 그 충분히 주가도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굳이 이렇게 호가를 낮춰가면서 급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가. 그래서 그런 매물들이 나오는 거를 그 원래 대주주 지분으로 매도를 할 때는 호가를 그렇게 무리하게 낮춰서 내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자사주 같은 경우는 아예 호가를 낮추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고 하는데, 대주주가 시장에서 무슨 반대매매 나오듯이 그렇게 물량을 내놓은 자체 주주들한테는 좀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내일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렇지만 90만 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물량들은 아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주택 공급 정책이라든가 그 야당의 여당의 지지율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하고도 많이 맞는 종목이다 해가지고 시장의 관심은 상당히 높아지는데, 그래도 여하튼 대주주가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는 이 내용을, 회사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그 대주주가 팔았다고 하는 측면에서 상승하는 주가에 대해서는 좀 마이너스 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내일 여러분이 그 점은 매매를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평화산업도 대주주가 약 30만 주 정도 매도한 걸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주가도 시간에서 소폭 약세를 보였는데 평화산업 같은 경우는 수소 관련주로 많이 부각은 되고 있지만 이 회사의 최대 단점이 재무구조가 좀 취약하다고 하는 점,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대선 관련주 매매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시황에서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쪽만 고집하고 하지 말고 여론 동향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지지율이라는 것은 수시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1위를 달리던 윤석열 후보 관련주들이 개인적으로 지금 여야의 공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고발 사주, 고발 사주라는 이 대형 암초를 만나가지고 오늘 뭐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지만 기자회견에 알맹이가 없었다. 그리고 그 기자회견이 끝나면서 윤석열 후보가 다시 지금 여당에서 국회에 그 불러가지고 한번 답변을 들어보겠다 했는데 얼마든지 국회에도 참여해서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표출하면서 그동안 약세를 보이던 윤석열 후보 관련주들이 시간 위에서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대표적인 종목이 애니능률, 오늘 시세 상승 종목들, 이게 덕성 우선주라든가 동양호, 애니능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윤석열 관련주로 좀 알려져 있는 종목들이죠. 그 애니능률 같은 경우가 주가가 파평윤씨 관련 그런 상황이죠. 그 주가도 제가 이 시황에서도 항상 이 바닥을 다진다. 그리고 악재가 나와도 상승이 미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악재성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보인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오늘은 시간 외에서 윤석열 후보가 그 기자회견을 한 그런 영향 때문인지 주가가 상한가로 급반등하는, 시간에서 상한가면 10% 넘는 상승이기 때문에 결코 적은 상승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내일 만약에 이 또 윤석열 후보 오늘 그 홍준표 후보 관련주들이 또 시간 외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많이 오른 비중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분명히 이런 거 보면은 이 대선 관련주나 모든 종목을 주도하는 개인 세력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또 이쪽이 올란다 해가지고 저쪽 거를 그 기존에 또 가지고 있던 다른 종목을 손절하고 이쪽으로 고가에 따라갔다가 항상 흐름이 고점을 찍고 또 장중에 바로 그 시초가를 갱신하지 못하고 또 밀리면 거기에서 또 낭패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가급적 대선 관련주는 매매를 할 때 한쪽만 고집하지 말고 여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워라,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가급적 상한가 들어갈 종목은 일찍 상한가를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보유를 하고 내일 또 그 고점에 시초가에 고점에 매도를 해서 추가 수익을 노리는 거는 좋대. 그렇지 않으면 대개 지금 흐름이 시장에 이 매매 전문 그 개인 세력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오버나이트 했다고 해서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중에 고점을 경신하지 못하고 자꾸 밀리는 모습을 보일 때는 일단 거기까지 실현된 이익은 챙겨놓고 보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어요. 그러고서 내일 또 가보면 그 대선 관련주는 변동성이 높지 않습니까? 밤사이에 어떤 뉴스가 또 나와가지고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굳이 오버나이트를 하되 아주 상당히 신중하게 하라,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기존에 많이 오른 주도주보다는 새롭게 부상하는 다른 종목, 이런 종목으로 매매를 해서 거기에서 설령 물린다 하더라도 상승폭이 적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게 적은데요. 이미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 있는 종목에 손을 대게 되면 만약에
일단 그 주도 세력들이 한두 번 하한가 근방 정도에는 매도를 해도 이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가를 그렇게 그 상한가 폭을 아주 격렬하게 변동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그 윤석열 후보 쪽에서 한 기자회견 내용은 그 내용 자체가 이 모든 안겨져 있는 그 의혹이 전부 다 해소됐다는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또 그동안 억눌려 있던 윤석열 관련주가 내일 급등하는 패턴으로 나온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 충분히 한번 다 지켜보시면서 매매를 하되 초강세일 경우는 제가 시초가 따라가서 추가로 올라오는 부분, 윗골이 남기는 부분만 차익을 남기고 나오는 것.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3%에서 2%에서 3% 요것만 먹고 나온다는 그런 자세로 매매에 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또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